자, 연립분응식을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가 한 개일 때 정수 A의 값을 구하라. 한 개래요. 부등식인데 한 개라는 거는 뭐야? 특수해라는 얘기죠. 그럼 예상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을 풀어주면 7x-7이라는 값이 5x 플러스 1이니까 2x가 8. 음의 정수가 한 개일 때 이익이 아니에요. 그럼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이 식을 두 번째 얼마를 곱해서 18 곱해서 6x-3a가 3x-2 정리하시면 3x가 3a-2가 될 거고 x의 범위는 3분의 3a-2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하라고 했죠? 자, 4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값이 있고요. 이 3분의 3a-2라는 값이 이상으로 있을 텐데 여기에 해당되는 음의 정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그 하나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2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분의 3a-2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아니죠? 뭐가 가능해요? 동그라미가 색칠되어 있는 걸 보아하니 둘 중에 마이너스 1에 등호를 집어넣어도 되겠다. 그래서 식이 정리가 됐고요. 이 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자꾸 딸깍딸깍거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딸깍딸깍 거린다니까요. 딸깍딸깍 거린다고요. 이게 딸랑딸랑 할 때마다 딸깍딸깍 이러거든요. 안 딸깍거려요. 이 때문이었어요. 자, 자 됐죠? 이거 푸시면 됩니다. 다음 13-3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2이다. 이 자연수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보다 크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의 2배보다 작다. 미지수를 정할 건데요. 요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문자로 정해야 되죠. 보통 어떤 애를 문자로 정하는 게 나을까요? 뭐 상관없어요. 여기를 x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10의 자리 숫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12-x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 하면 이 자연수는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뭐가 되는 거야? x하고 12-x가 될 텐데 이거는 숫자로서 10으로서 표현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돼? 10x 더하기 12-x가 바꾼 수보다 자기 자신이 더 크다. 즉 크다. 누가? 10 곱하기 12-x 플러스 x.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의 2배보다는 작다. 2배의 바꾼 수의 2배보다는 작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 식을 각각 정리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9x 더하기 12가 120 마이너스 9x
하 20x 9 18 x 플러스 24가 되겠네요. 식 정리 한번 합시다. 18x는 108. 두 번째 27x가 9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풀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x는 6보다 작고, 여기 풀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x는 9분의 32보다 크다 라고 나오겠네요. 9분의 32라는 숫자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값인데요? 3. 어쩌고 저쩌고 보다 크고 6보다 작은 x는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랑 뭐? 4하고 5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수는 뭐가 가능해요? 84라는 숫자하고 75라는 숫자가 가능하게 되겠죠. 이 둘 중에서 작은 값 구하시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것만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누가 질문한 거야, 이거? 그리고 이거 포인트, 이 포인트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 중학교 1학년 거에서 나오잖아요.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에서 나오거든요. 14-2번 3번. 내각의 크기의 총합은 식이 어떻게 돼요? (180) 곱하기 n-2 가 300보다 크고 1300보다 작다. 선생님 이거 이 식 어디서 나오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각의 총합의 크기는 삼각형의 개수로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n각형은 삼각형 n 빼기 2개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내각의 크기의 합은 n 빼기 2 곱하기 180이 된다. 푸시면 됩니다. 끝. 설마 선생님 저 원뿔의 부피를 구할 줄 몰라요 해서 질문하시는 분은 이겠지 뭐. 아니야? 아니면 다행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을 밑면으로 하는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3분의 1 안 했지? 네.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 뿔의 부피고요. 뿔의 부피는 항상 3분의 1을 해주는 게 뿔의 부피가 되죠. 그게 100파이 이상 125파이 이하일 때. 예. 계산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뭐 H는 12 이상 15 이하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딱 보자마자 왠지 느낌상으로 무슨 문제? 거속시 문제. 거속시 문제는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 표가 생각나야 돼.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표가 생각나야 되죠.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 있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랑 같은 방향으로 달린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우셨나요? 반대 방향으로 달릴 땐 둘 사이의 거리를 더하고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는 둘 사이의 거리를 뺍니다. 즉, 거리, 속력, 시간을 봤을 때 A 자동차와 B 자동차가 시속 140km 로 달리고요. A가 출발한 지 20분 후에 B 자동차가 출발합니다. 두 자동차 사이가 560km 이상일 때는 B 자동차가 출발한 지 몇 시간 후부터인가요? 여기가 X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의 시간은요, 이동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면 A는 B보다 20분 먼저 움직였으니까 X 플러스 얼마로 넣어야 돼요? 네, 아무 생각 없이 22호 하시면 안 되죠. 속력의 단위가 시속 km이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로 맞춰준, 시간으로 변형을 해준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 자동차가 시속 120이었네요. B 자동차가 시속 140이었어요. 이때 거리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더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 얘가 560km 이상. 풀면 되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 표를 그리셨으면 우리가 뭘 구하려고 했는지 박스도 쳐주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다음 16 다시 한번 갈게요. 소금물 보자마자 또 뭐가 생각나야 될까? 표. 일단 표. 그리고 들어가는 모든 애들을 다 써주면 돼요. 10%의 소금물 400g 있습니다. 농도가 10%. 소금물의 양이 400g. 소금의 양은 100분의 10 곱하기 400인데 이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었대. 소금은 100%예요. 넣는 만큼 영향을 주죠. 해서 몇 퍼센트 소금물을 만들고 싶으냐라고 하면 20% 이상 40%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얼마야? 400 더하기 X가 될 거고요. 소금의 양은 뭐예요? 40 더하기 X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에 따른 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했을 때 20 이상 40 이하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식을 두 개로 구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0 더하기 X가 5 곱하기 40 더하기 X이다. 라는 식 이하. 식 하나. 두 번째는 20으로 나눠야겠네요. 5 곱하기 40 더하기 X가 2 곱하기 400 더하기 X 이하.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구분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헬로. 갑자기 눈이 거북이 눈이 되고 있어요. 아까는 되게 초롱초롱하게 똘망똘망하게 깜빡깜빡 하다가 꿈뻑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16번 했고요.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명의 학생에게 공책을 나눠주는데, 자, 과부족 문제라고 했어요. 과부족 문제는 미지수를 뭐로 정하라고 했지? 더 덩어리가 작은 거. 학생에게 공책을 나눠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애가 x가 되는 거야? 학생 수가 x예요. 학생 수가 x고요. 3권씩 주면 11권이 남고 라는 걸 이용해서 공책의 수가 3x 플러스 11인 걸 확인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7권씩 주면 2명은 받지 못하고 또 다른 1명은 1권 이상 7권 이하를 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7권씩 받는다. 7권씩 나눠주면 학생에서 3명은 못 받았고 1권이 남았어요. 라고 계산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꽉 채워서 받지 않으면은 다 압수해버리고 너 절로 가 있어? 하고 내보내는 게 낫죠.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낫습니다. 다음 7권 이하를 받고 7 곱하기 x-3 플러스 7 이하를 풀어주신다면 x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 x를 구해서 대입을 하시면 y의 공책 수도 구할 수 있겠지요. 왜 지분이지? 2번 안 했죠? 2번 문제라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학생들을 의자에 앉힌대요. 미지수는 의자에 x. 의자에다가 x를 놓고 학생 수를요. 4명씩 앉으면 10명이 남고 4x 플러스 10이라는 학생 수를 가진다. 5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 남는다. 자, 의자가 3개 남았으면 마지막 뒤에서 네 번째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아있어? 몰라. 몇 명이 앉아있는지 모르는 의자는 빼버리라고 했죠. 그래서 5명씩 앉으면 의자 4개 압수 했을 때 1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다 꽉 채워서 앉아있을 수도 있다 라고요. 이거를 식을 풀었을 때 최소값과 최대값을 A, B라고 구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18번에) 3번 아우 연이율 1년 후 예금액 1년 후에 자 예금액이 10만 원을 A은행과 B은행으로 나누어서 입금을 하려고 한대요. 왜 굳이 B에다가 다 넣으면 좋은 것을 굳이 A은행으로 나누는지 잘 모르겠고요. A은행에 넣어야 되는 금액을 A은행의 금액을 X라고 놓는다면 B금액의 범위는 10만에서 X만큼 빠지겠죠. 그죠? 이때 연이율이 1.5%라고 했으니까 1년 후에는 돈이 얼마가 될까요? 이자만 따져도 되겠다. 총 이자가 1년 후 이자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100분의 5x가 될 거고 얘는 100분의 6 곱하기 10만 빼기 x가 될 거예요. 이 두 개의 합이 5,300원 이상 5,800원 이하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식 정리 한번 해볼까요? 53만 60만 마이너스 x
58만. 정리하시면 끝나겠네요. x의 범위는 7만, 2만, 2만 이상, 7만 이하, 1대 요런 은행이자를 구할 수 있겠다 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겠네요. 나 근데 뭐 틀린 것 같은데? 나 뭐 안 틀렸냐? 왜 이게 맞지? 잠깐만. 이게 맞지? 미안. 19-3번 보겠습니다. 19-2번부터 볼게요. 부등식에 절대값이 들어가요. 범위를 나눠야 해요. 범위를 어떻게 나눠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한 방법 하나. 숫자가 문자보다 앞에 있을 때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애들은 부호를 마음대로 바꾸더라도 밖으로 나올 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식 자체를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보시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둘 다 음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3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참이라서 얘는 몽땅 다 성립한다.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일 때 앞에 건 양수, 뒤에 건 음수, 부호 반대로 바꿔서 정리하시면 x가 4, 2네요. 그럼 이 둘의 공통범위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가 되겠죠. 3번 정리하시면 아마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4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해 없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의 범위를 모두 다 합쳐주신다면 x의 범위는 뭐가 된다? 2 이하가 된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타낸 거 첫 번째 얼마?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얼마? 2. 그래서 세 번째는 얼마? 2.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두 번째야. 순식간에 내가 뭐 하라 그랬어? 힘들면 뭐 하고 오라고? 세수를 하고 와잉? 세수를 하고 오든 찬물을 마시고 오든 손이라도 씻고 와. 찬물에다 손을 담그고 오든가 어쨌든 잠을 좀 깨고 오세요. 해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a보다 작다가 돼서 x의 값에 얼마야? 2분의 2-a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의 식에서는 x 플러스 2라는 값이 a보다 크다. 즉 2가 a보다 크다. 2면 0부터
2까지라는 해를 가져요 라는 뜻이 되겠네요. 세 번째, 2x가 a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x의 값은 2분의 a 더하기 2이다. 문제는 어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일 때. 그럼 여기서 해를 가지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해를 가지기 위한 조건은 뭐야? 2분의 2-a라는 값보다 0이 더 크면 되죠. 두 번째는 이때도 가능하죠. 이거 정리하면 얼마니? a가 2보다 클 때. 두 번째, 0부터 2까지일 때. 2는 안 되나? 2는 될 것 같은데. 2는 왜 안 되지? 아, 여기 공통범위가 없군요. 여기는 2는. 아, 여기 2가 2 이상이면. 2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왜? 그럼 마지막 하나 뭐? 여기서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가 2보다 크거나 공통범위가 생기려면은 2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4, 2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네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A는 2보다 크다.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즉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식을 만족하고 A가 2보다 크면은 요 식을 만족하는데 그럼 결국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A의 값이 2보다 커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답은 뭐야? 1번은 이 식을 만족하지 않게 되겠죠. 왜? 벌레야. 오해하지 마. 벌레야. 하마터면 먼지일 뻔했잖아. 그래 나 때문에. 그치? 아이 놀래라. 그치? 하마터면 먼지일 뻔했네. 벌레였어. 다행이다. 맞아요. 왜 많을까요? 어? 자, 물어보자. 저 뜻이 뭘까요? fx라는 gx를 곱했더니 양수가 됐다. 이 뜻은 뭘까? 맞아요. fx, gx가 부호가 같은 곳은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둘 다 음수인 구간은 어디냐? A부터 A를 딱 지나는 순간 gx 저 아래 음수에 있고 fx도 음수가 되니까 A 이상. 근데 B를 넘어가는 순간 gx가 양수로 올라오니까 B 미만. 다음 이번에는 둘 다 양수가 되는 구간이 어디야? 0.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음수를 향하게 되는 건 또 어디야? D.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의 위치. 다른 말로는 함수값이라고도 해요. 함수값의 부호를 물어봤을 때 그 부호가 0보다 크다. 즉 부호가 같다. 위치가 서로 같다. X축 위에 있거나 X축 아래에 있거나 동시에. 둘 다 동시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양수가 아니라 음수다라고 나왔으면 어떤 구간이 되는 거야? 둘 사이의 부호가 서로 다른 구간이 되는 거죠. 그지?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10번.
부스터야.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엥? 일단 연립부등식 풀어봐. x-2가 2x 플러스 2a, x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그죠? 두 번째 3x 플러스 3a가 2x 마이너스 2 정리하시면 x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상이, 그러니까 이 크다라고 향하는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여야 되고, 작다라고 표시되는 얘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얘기야. 즉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정리하시면 a는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다음 15번 15, 16, 17, 18. 야, 아까 했던 그대로 표를 한번 적으시면 돼요. 처음에 적어야 될 거 5%, 200g, 소금의 양은 100분의 5 곱하기 200. 두 번째 12%의 소금물 매초 2g씩 섞어서, 그럼 매초 초를 x라고 한다면 2x. 그럼 소금의 양은 100분의 12 곱하기 2x.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18% 이상 10% 이하의 소금을 만들려고 한다. 수학식은 200 더하기 2x.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은 이것도 계산해야겠다. 자, 10 더하기 100분의 24x. 식, 소금물 분의 소금 2 곱하기 100 8% 이상 10% 이하. 농도 퍼센트로 바꾼 농도가 8% 이상 10% 이하라고 구할 수 있겠다. 제가 어떻게 세웠는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무조건 표를 그려서 그 표에서 유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좀 깔끔한 식은요, 이 서로 간에 이 줄을 간섭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원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5%에 따른 식, 12%에서 나오는 식, 그 다음에 뭔가 새롭게 나오는 식, 이렇게 해서 식 3개가 깔끔하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금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보통인데, 지금 이런 문제들, 여기 블루에서만 자꾸 나오는 거 문제들의 유형이 뭐예요? 이렇게 여기서 소금물의 양, 여기서 소금의 양을 구하고 그거에 대한 농도의 범위가 나오는, 중학교 때 배우는 그런 것들과 조금 다른 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어느 학교에 동창해서 참석 예정자에게 한 개당 1인당 15개씩 과자를 나누어 주려고 20개들의 과자 19상자를 드리겠더니 과자가 남았다. 참석 예정자 수. 예정자 수는 예정자를 x라고 한다면 지금 나누어 준 과자가 몇 개야? 15x. 과자가 남았대요. 그럼 이거보다 과자가 더 많다는 얘기죠. 남았으니까. 또 이 남은 과자를 1인당 1개씩 더 나누어 주려고 하면 부족하다. 1개씩 더 나눠준다는 건 16x고요. 16x를 하기에는 20 곱하기 19가 부족하다.
마지막 세 번째. 예정보다 6명만이 참여했을 때 과자 4상자를 추가하면 15 곱하기 x에다가 6명이 추가됐는데 이 값이 1인당 15개씩 나눠줄 수 있다. 20 곱하기 4상자를 추가했으니까 23.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뭐 이하로 해야 될까? 아니면 등호로 써야 될까? 뭐 어쨌든 그런 값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마 등호는 안 될 겁니다. 이하로 쓰셔야 될 거예요. 나눠줄 수 있다는 건 모자라지 않아야지만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죠? 찌질하게 막 하나 남았는데 5명 모자라. 그러면 그거 5등분 해가지고 다 너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에라이 치사해서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 노트 문제, 공책을 나눠준다 같은 문제도 막 두 권이 모자라다. 모자라니까 여기서 십시일반 해갖고 한 장씩 뜯어갖고 여기 공책 한 권 만들었어요 하면은 예, 화내요 보통은. 그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정리해 볼까요? 뭐 첫 번째 걸로 식을 세우셔도 되고 두 번째 걸로 식을 세우셔도 되고 공통 범위를 다 구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이 세 식에 대한 공통 범위예요. 그죠? 구해 보시고요. 만약에 안 나오면 제가 저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적으셨을 테니까 다음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요. 전체 학생 수가 50명인 영어 말하기 반에서 두 번에 걸쳐 시험을 실행하였고요. 15명의 학생의 점수는 첫 번째 시험에 비해서 두 번째 시험의 평균이 7점 올랐고요. 6명의 학생의 점수는 5점이 떨어졌으며 나머지 학생들의 점수는 변화가 없었답니다. 예. 이 영어 말하기 반 전체 학생들의 두 번째 시험 점수의 평균이 72점 이상 86점 미만일 때 첫 번째 시험 점수의 평균의 범위를 구하여라.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학생 수와 총점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 수는 일단 50명이었는데요. 그 50명 중에서 15명의 학생은 첫 번째 시험에 비해 두 번째 시험에서 평균이 7점 올랐다는 거는 뭐가 됐다는 얘기야? 총점이 105점이 플러스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 시험 점수의 평균,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총점이 50x여야 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자, 6명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5점이 떨어졌대요. 마이너스 5점이 됐으니까 총점은 30점 떨어진 겁니다. 그죠? 나머지 학생들의 점수는 변화가 없었으니까 기타 등등 알아서 볼 필요 없고요. 즉 총점은 첫 번째 시험에 비해 얼마가 바뀐 거예요? 요렇게 바뀐 거예요. 이때 이 말하기 반 전체 학생의 두 번째 시험 점수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학생 수분의 75.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시험, 처음 점수, 처음 평균. 처음 평균이 x일 때 이게 나중 평균을 구하기 위한 식이죠. 이 나중 두 번째 시험의 평균이 72점 이상 86점 미만이다 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 점씩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x 플러스 2분의 3 72 86 x만 구하면 되니까 그냥 바로 나오네요. 됐나요? 이해 안 되나요? 뭐가 이해 안 되나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이해 돼요? 이해 안 되면 뭐가 이해 안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1회차예요. 1회차 1회
1회에서의 학생 수와 평균을 이용해서 총점을 구했고요. 2회의 변화가 요만큼이 바뀌었는데 학생 수의 평균이 7점 올랐다. 평균이 5점이 떨어졌다. 즉 총점이 변한 걸 체크를 해서 총점의 양이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총점을 학생 수로 나누어 준 값이 평균이 될 테니까 두 번째 시험의 평균은 이 사이의 점수다 라고 식을 세우고 첫 번째 시험의 평균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18번 볼게요. 다음에 18번 x에 대한 부등식이 절대값. 첫 번째 절대값을 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x 플러스 2 4가 되겠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양수 a 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2 4 마이너스 a 부동호를 바꿔보죠. 절대값 x 플러스 2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인가요? a 마이너스 4보다는 작고 크고 a 더하기 4보다는 크다 라고 나오겠네요. 다음 두 번째 절대값을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2라는 값이 양수 a의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 a의 범위의 최대값이 5이다. 뭐 요런 경우가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뭐 a가 4보다 클 때와 a가 4보다 작을 때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A가 만약에 4보다 큰 경우라고 한다면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A-4보다는 크고 X 플러스 2 AX 플러스 4가 A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A-6보다는 크고 A 더하기 2라는 값보다는 작다가 될 거고요. 이때 정수 x의 최대값이 5라고 한다면 이 값의 범위는 a-6부터 a 더하기 2 사이에 있는 이 어딘가의 값의 가장 끝에 걸친 애가 누구라고요? 5가 된다고요. 6은 여기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6은 포함이 돼도 되니까 a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두 번째 a가 4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a가 4보다 작을 때는 이 값이 의미가 있을까? 음수잖아. 절대값은 음수보다 항상 커요. 그럼 이쪽 값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식의 범위가 x 플러스 2라는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보다 크고 a 더하기 4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고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시면 x라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보다 크고 a 더하기 2보다는 작다. 즉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최종적인 범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양이 마이너스 a든 상관없이 가장 끝에 있는 a 더하기 2만 정리해서 5부터 6 사이에 있는 값이다를 계산해 주시면 답은 3번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국엔 이 범위를 나누는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첫 번째 절대값을 풀어서 정리하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때 얘기했죠. 절대값이 들어간 거를 펼칠 때는 양쪽으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펼쳐진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20번 볼게요. 두 실수에 대하여 a 더하기 b는 2라고 할 때 저식의 해를 구하래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가 0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대신에 a 더하기 b를 쓸 수 있고요. a-2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쓸 수 있어요. 식이 바뀌죠? 그죠? 뭐 어떻게 바꿨는지 확인하셨어요? 뭘 집어넣은 거야? a-2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ab 형태로 정리가 될 거고, 이라는 값 대신에 이렇게 정리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디부터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b가 양수, 단 a는 음수다 라고, a가 b보다 작다 라고 했으니까 x의 범위는 a보다 작거나 또는 b보다 크거나 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게 되겠네요.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이해되셨나요? 네, 됐나요? 다음 21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다. 첫 번째, 양쪽으로 나가는 걸 보니까 항상 2차 항의 개수는 뭐로 잡았을 때? 양수로 잡았을 때 이 모양이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지금 모이는 이하, 그러니까 그 작다라는 그 값의 해 범위가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걸 보니까 아, A는 음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두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5라는 뜻은 결국엔 저 2차식의 형태가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과 5다. 즉, 저 식을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과 5다. 즉, a의 개수, a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라는 식이 나온다. 얘가 0보다 작다가 될 테니까 전개하시면 ax제곱 또 뭐야?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5a가 0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이 b는 마이너스 4a, c는 마이너스 5a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x-2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 곱하기 x-2 마이너스 5a가 0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x 대신에 x-2 대입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하네죠? 라고 계산하시면 이거 굳이 전개 안 하고 하셔도 되거든요. 선생님 저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전개하시면 돼요. 일단 먼저 A를 다 약분하시면 되는데 A를 약분할 때 중요한 건 뭐니까? A의 부호가 음수니까. 그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한다. 반대로 바꿔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4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값이 0보다 작다 라고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답이 되겠네요. 원래대로 따지면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올 거야? 이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부터 1까지인데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돼요. 이걸 가능하면 바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답니다. 자, 됐나요? 이해되셨나요? 교무실 앞에서 놀았잖아요. 자, 이차 함수의 기본적인 것들, 짚었던 것들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그 페이지로 따지면 몇 페이지였죠? 220? 그 220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 일단 첫 번째, A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정리했을 때 요 모양에 따라서 해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거나 아니면 알파부터 베타 사이다 라는 값이 나오는 거랑 다르게 사실은 2차 함수의 모양 자체 이걸 함수로서 생각을 한다면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는 위치 관계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 접한다.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라는 건 뭘 이용해서 판단하죠? 판별식이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때 특수한 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의 2차 부등식 2차 함수 형태로 한번 그려보신다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점이 알파, 이 점이 베타가 될 거고요.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점을 알파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할게요. 다음 만나지 않는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식 자체가 판별식이 부등식에서도 영향을 준다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다 적을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의 종류가 총 4종류로 나눠져요.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일반적인 식이죠. 두 개의 실수값이 나와 있을 때 범위를 구하시면 어떻게 구하죠? x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라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가면 똑같을 거고요. 작다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의 범위, 요 사이 범위 x부터 베타까지 그 다음에 알파는 x는 알파 이상, 베타 미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일단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 2차 함수에서도 똑같이 2차 부등식에서도 특수한 해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자, 이 2차 함수의 함수값들은 이게 함수값이잖아요. 이 함수값들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x에다 알파를 대입했을 때는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니까? 0이 나오니까
만족하지 않죠. 즉 x라는 값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해가 될 겁니다. 이걸 식으로서 풀어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는 알파보다 작아요. 그리고 x는 알파보다 커요. 라고 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다 되죠? 모든 실수죠. 그러면 0보다 작은 거는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없다. 세 번째,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은 알파라는 단 하나의 값이 존재한다. 라고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렇게 X축에서 떠있는 이러한 그래프 모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 그리고 해가 없다고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뭘 기억하는 거냐면 이 모든 실수가 될 조건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변형돼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2차 부등식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식으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어떠한 다음 2차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라고 돼 있으면 첫 번째 무슨 조건 들어가야 돼요? 2차 항의 개수는 양수여야 해요.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죠? 이거를 만족하는 식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만 가능할 거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fx가 반대로가 아니라 이거는요? 뭐가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실수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요? 일단 양수. 2차항의 개수는 양수이고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올 거라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만약에 그러면 이건 어때? fx라는 값이 0보다 작아. 이게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야?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이거죠. 이 조건은 뭐니? a가 음수여야 되죠. 떨어져 있는 걸 보아하니 판별식은 음수가 돼야 되죠. 여기서 항상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를 뒤집으면 얘도 뒤집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판별식은 항상 뭘 결정하는 애야? 위치 관계를 결정하는 애야. 걔는 부호를 함부로 바꾸는 애가 아니야. 얘네들 예를 들어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바꾼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던 애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얘도 똑같죠? 이걸 항상 성립하게 하는 x는 당연히 음수.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가능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 풀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 책에 있는 2차 부등식에 그 표를 좀 기억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 표 안에 있는 내용 12개를 그냥 다 외우세요. 다음 두 번째,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방금 전에 얘기했죠?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근데 여기서 그거 여러분들 그 펜 들고 한번 줄 좀 그어주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한 가지 조건 더 있는 거 보이세요?
또는 이라고 나와 있는 그 뒷부분 뒷줄에 별표 쳐주세요. 뭐냐면 A는 0, B는 0, C가 양수. 그 파란색 그러니까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것 중에서 그 뒷부분 있잖아요. A는 0, B는 0, C는 양수. 네, 거기. 그 뒷부분만 별표 치시면 돼요. 뒷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별표 치고 기억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다음 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때는 2차 부등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애초에 상수가 돼버리면 y는 3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럼 그 식은 항상 양수가 되면서 모든 게 다 성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와 부록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fx가 뭐 C 형태로 나오고 문자가 다 사라지는 거야. 즉 A가 양수, A가 0, B가 0 그리고 C는 양수 이렇게 될 때 아니면 A가 0, B가 0, C가 음수 이런 흰색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도 항상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식들입니다. 나머지 연립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다를 게 없습니다. 연립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각각을 따로 풀어서 공통 범위를 체크한다 라고 얘기했죠.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대입을 하고 1차식을 구하고 인수분해를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과정이 필요했다면 그에 반해서 2차 부등식 같은 경우 연립 2차 부등식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따로따로 풀어서 그거에 대한 공통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화장실 다녀오시는 김에 불 좀 꺼주실래요? 가운데 하나만 더. 아래에도. 고마워요. 이게 여기서 보면 생각보다 이 글씨가 되게 밝아 보인다. 이 글씨가 봐봐라. 여기서 보면 되게 어두워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되게 밝아 보여요. 오히려 저기가 되게 선명하게 보여요. 밑에 되게 지져 보여요. 저거 다 걷어내잖아요. 안 걷어내긴 하는데 어쨌든 괜찮아. 이렇게 해놓지 뭐. 어쨌든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쓸만해요. 우리 몇 번 할 차례인가요? 22번이요. 왜 또 33번이냐? 잠깐만. 22번이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머나 1부터 3까지. 자, 짜가 사이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 b는 얼마? 마이너스 3.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이 양수. 2차 항의 개수는 양수로 놓는 게 균일하게, 그러니까 획일화해서 풀기가 좋답니다. 마뿔. 자,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3까지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때 2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하시면 얼마?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 주어졌을 때 혹은 부등식의 해 값이 해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걸 이용해서 식으로 만드는 거는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내용들을 통해서. 그죠? 자, 그럼 2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등식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범위를 구간을 나눠서 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 x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크게. x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럼 식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보다 작다.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의 값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공통범위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x의 값이 1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식이 어떻게 될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2x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값이 0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x의 범위는 뭐가 나와요? 0부터 4까지의 공통범위니까 1부터 4까지를 합쳐서 하나의 범위로 표현을 해준다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값 구할 수 있겠죠. 그 구간을 나눠서 이게 두 개를 합친 값이고 얘네 둘을 합친 값인데 얘네들은 왜 합친 공통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더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조건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나누어진 조건을 마지막에 합쳐주기 위해서죠. 다음 가우스 기호. 그 가우스 기호는요 진짜 간단하게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요. 가우스 기호는 첫 번째는 식에 들어간 모든 문자에 동일하게 가우스 기호가 쓰여져 있는 경우 이때는 뭐 하면 돼? 그냥 가우스 기호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가우스 기호를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해를 구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나올 건데 그럼 가우스 x는 정수여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값이 뭐부터 뭐까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가능해요.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상 0 0 이상 이거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설마 다 쓰는 거 아니겠죠? 1 이거의 공통범위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 이상 1 미만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떨 때? 식에 모든 문자에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 있을 때. 근데 그 뒤에 보시면요.
아마 한 문제 정도가 없네요. 다행이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X가우스 X. 지금 24-1번도 문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24-2번도 모두 다 X가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되게 복잡해 보이는 24-3번도 가우스 기호 안에 문자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자가 가우스 기호 밖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아까는 해를 구한 다음에 범위를 구했잖아요. 이번에는 범위를 나눈 다음에 해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보통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일 때 라는 그런 식으로 제한을 걸고 문제를 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우스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주로 방정식에서 나오죠.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이 합쳐져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 그런 게 많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x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가 10부터 100까지일 때 부등식 10x 플러스 100의 해중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일단 첫 번째 식을 바꿔봅시다. 이 식은 어떻게 쓰는데요? fx라는 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 x-10 곱하기 x-100이 0보다 작다. 부등호 방향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이 창의 개수는 약분해서 없앴다라고 가정하면 그냥 fx를 얘로 쳐도 돼요. 개수가 1인 애로 봐도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얘가 fx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f 10x 더하기 100은 어떻게 풀어요? 그냥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식이 어떻게 되나요? 10x 플러스 90 곱하기 10x 가 0 풀어주시면 x 플러스 9 곱하기 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9부터 0까지. 부등호 모양. 그러면 정수의 개수 몇 개? 10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미안해요. 아까 되게 딴 소리를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10분 남았다? 그래서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문제 풀이 시간을 따로 못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바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제가 이거를 오늘 내일 뭐 해서 이제 올리긴 할 건데, 그거 올린 걸 토대로 좀 보시면서 복습을 꼭 하시면서 문제를 푸세요. 아니면 개념 공부를 하시든가. 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자,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이거 다 0보다 큰 애들이네. x제곱의 개수가 다 0보다 큰 애들이니까 어떤 경우가 해가 없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데다가 거기다가 fx가 어떤 식이 0보다 작은 걸 풀어라 라고 나올 때, 이런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판별식이 0보다 커요. 보나마나 커요. 얘는 판별식 0보다 커요, 작아요? 판별식 0보다 작아요. 이거 그래프 개형 이렇게 된다 치면 얘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근데 0보다 큰 구간을 구하여라. 0보다 큰 애는 누구야? 니까 그냥 모든 실수가 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요. 하는 이 점 하나만 나와요. x는 1이라는 것.
다음 얘는요. 0보다 작죠? 압도적으로 작을걸요? 근데 작은 구간 구하래요.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몇 개? 한 개.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처음에 해가 존재하느냐 해가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걸 확인할 때 제일 첫 번째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대충 그리세요. 접선이냐 두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그 다음 거기를 색칠해 보세요. 그럼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린다고? 그린 다음에 색칠해 보세요. 아 존재하네.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린 다음에 색칠해 보세요. 아 존재하네. 디귿은 그린 다음에 색칠해 보세요. 존재 안 하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등호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되는구나. 그 다음 리을 같은 경우에는 떠 있는데 이 부분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식으로 구분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실수를 가질 때는 반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개형을 구하시면 돼요. 뭘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죠? 해가 단 하나다. 그럼 부등식에서 해가 단 하나이기 위한 조건은 뭐야? 부등식에서 해가 하나, 오직 단 하나이기 위한 조건은 뭐야? 아까 어디서 봤지 않냐, 우리? 뭐였지? 이거 뭐였지? 판별식이 0. 그럼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으로 가자. 4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A 곱하기 A 빼기 3 얘가 0 A 제곱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4가 0 A는 뭐랑 뭐요? 4하고 마이너스 1. 이 중에서 안 되는 애가 있어. 누가 안 되게? 왜 안 되지? 아래로 볼록이면 해가 하나인데 위로 볼록이면 해가 무수히 많아져요. 그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값이에요. 즉 a-3이라는 값이 양수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지 않고요. 4라는 값 챙기시면 됩니다. 오히려 보기에서 마이너스 1이 남아 있었으면 더 헷갈렸을 것 같은데 친절하게 음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해를 갖지 않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정리를 하죠. a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2의 값이 0. 자, 0보다 큰 구간, x축보다 큰 구간 위에 존재하지 않기 위해선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요. 아니면 이렇게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A가 뭐구나. 아니면 세 번째 아까 우리 확인했던 거 기억나죠? 내가 그 밑줄 긋고 중요하다. 0을 동시에 문자를 싹 다 소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다행히.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뭐만 보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A는 0보다 작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풀어야 해요. 그죠? 위로 볼록이어야 하니까 A는 0보다 작을 겁니다. 그 다음 판별식도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풀어봅시다. 얼마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플러스 8A 값이 음수. 그럼 결국엔 어머나 A 값도 오직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뭐예요? 마이너스 2. 제곱을 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그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29번 해를 갖도록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29번까지만, 잠깐만. 해를 가질 조건인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 30번까지는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0번까지 하고 나서요. 남은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그, 숙제는 최고 득점을 숙제로 드릴게요. 그 최고 득점 문제 유형 자체가, 잠깐만. 여기 나오는 거 1단계랑 2단계랑 3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대단한 마무리도 있긴 한데, 일단 기준은 뭐냐면 2차 방정식부터 시킬 거예요. 두 분은 안 돼 있는 거, 앞부분 비어 있는 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가볍게 하죠, 가볍게. 아, 1단계 너무 가볍잖아, 근데. 2단계까지만. 뭐, 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어머나. 여기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80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2차, 그러니까 최고 득점. 저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유형 30번까지, 대표 유형 30번까지 시킬 겁니다. 이거 147페이지가 아닌데, 어쨌든. 아마 250페이지일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29번 보겠습니다. 해를 갖도 기록이라는 공, 비어있지 않아야 되니까. 뭐여야 돼요? A가 0이면 되냐, 안 되냐? 되죠. A가 0이면 어떻게 되는데? 아, 2차 부등식이구나. 미안. 여기 되면 안 되네요. 2차 부등식이니까. 두 번째, 그러면 어떤 값을 가지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두 가지로 나눠야 되죠. A가 0보다 클 때는 판별식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0보다 큰 구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는 뭘 따지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요.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할게요. 자, 판별식은 뭐죠? 짝수 판별식 1 빼기 A제곱.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죠. 얘랑 여기랑 공통범위니까. 그래서 답은 이거랑 이 두 개를 적어준 2번이 됩니다. A값, 즉 X제곱의 개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기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50페이지 맞죠? 자,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거 먼저 확인해봐. 정말 단순하게. 문자 다 없앨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떠 있어야 돼. 떠 있으려면 뭐여야 되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그지? 그럼 판별식은 어떻게 쓰는데? 짝수 판별식. A-3의 제곱 빼기 4. 얘가 0보다 작아야지. 그래서 뭐 전개해서 푸셔도 되고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1부터 5까지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자, 그래서 답 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요.